안녕하세요. 생소나 TV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제30일의 민법 4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통정허위 표시는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번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자, 무효로 한다. 자,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면 자, 일단은 통정한 행위, 상대방과 서로 짜고 이제 어떤 법률 행위를 한다는 건데 이 통정한 행위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무효인 법률 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그러니까 이게 무효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람입니다. 이 무효를 모르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보호된다. 이 제3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되는 제3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제3자인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제42번 42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2번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일단은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했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 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첫 번째 1번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어떤 법률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게 서로 짰다는 거예요. 자, 이런 통정의 표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어떤 누군가가 가압류를 했다는 거죠. 자, 이 가압류한 자는 한테는 이 법률 관계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가장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한 자. 자, 소유자가 있고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자가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짰다는 거예요. 통정한 허위 표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어떤 누군가가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둘 사이의 관계가 무효라는 것을 모르고 통정한 허위 표시라는 것을 모르고 저당권을 취득한 3자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1번 1항 문항, 2항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 26회 41번 문제에 똑같은 취지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보호받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답은 1번 기억, 니은. 자, 기억.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보호되는 제3자죠. 자, 니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 여기 가정전세권이죠. 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자, 이 사람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자, 3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이 둘 사이가 통정한 허위 표시라는 거예요. 허위 표시인 거예요. 짰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진실한 법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채무자는 빚을 지고 있고 이 채권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양도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채권의 양도인, 채권의 양수인. 자, 이 관계가 통정 허위 표시에 기초한 관계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채무자는 이 통정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인가요? 자, 아닙니다. 이 통정 허위 표시가 있기 전에 이미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 아까 이야기했던 108조 제2항에 의한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 자, 이건 좀 이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산 제도를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 파산 제도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 30회 42번 문제에 똑같은 취지의 기출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정해의 표시로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은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제인은 선의다.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 가장 채무를 보정하고 그 보정 채무를 이행한 보정인. 자, 이 지문은 기출문제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권 채무의 관계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겁니다.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선의로 어떤 사람이 이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보정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정을 쓴 다음에 빚까지 갚았다는 거예요. 자, 이 보정인은 그렇다면 이 통정 허위 표시가 무효인 것을 모르고 유효인 것으로 믿고 빚을 갚은 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제3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1회 민법 4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해를 기초로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좀 어려운 문제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정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3번 문항이 명백하게 이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고요.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